한옥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켜켜이 쌓여져 있는 네. 기와장이 생각이 나서 네. 기와집이 또 한옥이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옥하면 이제 기와집을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우리의 한옥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집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의해서 초가집, 네. 아까 말씀하셨던 초가집, 굴피집, 너화집, 기와집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한옥의 명칭이 달라지고요. 또한 벽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벽 재료에 따라서요. 토벽집, 흙돌집, 비틀집 등 다양한 한옥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한옥들은 나무를 뼈대로 하고 있고 기와나 집을 지붕으로 덮여져 있고요. 온돌과 마루가 결합된 형태라면 모두 다 한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초가집은요, 사실 굉장히 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주거 형태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볏집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면서도 약한 소재라고 해요. 그리고 또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집에 불이 나면은 바람만 불면 옆집, 그 옆집에도 이 불이 이어붙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을 전체가 화재에 휩싸였다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는데요. 점점 가옥의 형태들이 기와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와라는 소재가 사실 굉장히 비싼 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와집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런 마을에서는 우리 공동체의 하나인 문화인 개를 들기도 했대요. 그래서 한 집을 먼저 기와집으로 바꿔주고 또 돈을 모아서 다음 집을 기와로 바꿔주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바뀌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옥은 움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태초의 주거 형태는 자연 동굴이 있죠. 동굴에서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요, 농경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비바람을 막아줄 움집이 필요했고요. 수확한 작물들을 저장할 공간들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움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땅이 있으면요, 그 땅을 반을 좀 파고 내려 들어갑니다. 그걸 수열 구조로 가는데요. 파고 들어가서 나무 기둥을 세운 후에 그 나무 기둥을 짚으로 덮는 형태를 움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움집이라는 게요, 사실 이 땅에서 한기가 많이 올라오고요. 굉장히 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볏집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또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했던 집이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점 땅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 땅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곳에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북서풍을 막아주는 야산을 뒤에 놓고요. 앞에는 식수를 구하기 쉬운 물을 놓고 또 음식을 구하기 쉬운 평야지대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얘기 들으면서 혹시 떠올리시는 게 있나요? 뒤에는 산이 있고, 네, 정확한, 네, 배산임수. 배산임수의 형태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해나간 것이죠, 그게. 그러면서 굉장히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요, 온돌이라는 형태를 집안에 갖추게 됐고요. 그리고 좀 더운 남쪽 지방에서는 마루라는 형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옥의 형태로까지 발전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일제강점기를 사실 맞게 되면서요, 우리는 굉장히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옥이라는 게 갑자기 구시대의 산물로 전락을 하게 됐죠. 그래도 다행히 있는 것은 아직도 좋은 한옥을 볼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지 안동의 하회마을, 그리고 경주의 양동마을, 또 제가 살고 있는 북촌에서도요, 아직도 원형 그대로의 아름다운 한옥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